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국어로 독서를 공부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의를 찍었던 게 시뮬라시옹 작업이라는 역사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대한 걸 했었고, 오늘은 이제 외환 혹은 환율에 대한 경제 지문 하나 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신경세포에 대한 과학 지문 하나 준비는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이 밤 8시 50분이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하나만 찍고 내일 신경세포를 찍어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 올해 수능의 취지가 사실은 독서 지문, 특히 올해 수능의 독서는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할 수 있는 EBS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연계가 좀 됐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이러저러 비판들이 많죠. 이게 배경지식을 갖춘 것이 꼭 시험의 평가에 유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어쨌든 이제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은 이번 내신 시험에서 독서를 이제 시험 범위로 냈고,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한 범위를 줬으니까 적어도 시험을 치르려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이해하시고 문제를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환율과 외환에 대한 것들 최소한 이 지문에 있는 만큼은 이해하고 시험을 보자, 이런 취지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시작해 볼게요. 자, 제목을 하나 좀 적고 시작하죠. 외환의 개념과 외환시장의 필요성. 물론 책에 적혀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적으시면서 오늘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구나 이제 인지를 하시고요. 사실 독서 지문의 제일 중요한 건 잠시 스탑. 문제 풀고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수업을 들으면 이건 선생님의 수업을 그냥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라디오를 듣고 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려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 때 밑줄도 쳐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다르게 또 이해가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수정, 그리고 몰랐던 걸 깨달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단락번호 꼭 붙여주시고 미리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이 수업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늘 하던 것처럼 독서 지문은 지문부터 달려들지 말라 그랬죠. 문제 보고서 무엇을 읽어야 될지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보죠. 일단 봅시다. 5번 문제네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 유명한 독서 지문에서 독서 문제에서 일치 불일치라고 하는 사실 확인 문제죠. 그럼 사실 확인 문제는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항상 독서 지문에서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은 늘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환율이 오르면 그러면 이 본문 안에, 우리 교재 안에 환율이 올랐을 때를 가정해서 어떠한 것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과 무역수지의 관계, 이걸 파악하시고, 두 번째, 환율이 오르면 수입 상품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환율이 올랐을 때 뭔가 물건을 수입해 올 건데 그 수입해 온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안 산다라는 거죠. 일단 먼저 확인해 보죠. 세 번째, 기축통화. 새로운 개념이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축통화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화폐이다. 그럼 이따가 기축통화란 말 나왔을 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네 번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는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예요. 이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일단 생각해 보죠.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이율이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달러의 유입량이 많아진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하고 환율하고 뭔가 관계가 있나 보죠? 이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늘 잡아드리고 있는 거 포인트. 좀 많아요, 이번에는요. 왜냐면 지문 자체가 7문단으로 돼 있어서 좀 많은데 잘 보시고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외환, 그리고 외환시장, 기축통화. 이게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정의가 본문에 들어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환율과 원화 가치는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평가, 이거 뭐야? 웬 철화야? 오타네요. 평가절하라는 거하고 평가절상. 좀 약간 반대 개념 같죠? 그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환율과 외환에 대한 수요량의 관계.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과 원화 가치, 환율과 외환에 대한 수요량, 환율과 수출 상품 수요, 환율과 경제 활동, 환율과 금리 주가. 중심은 뭐라는 거죠? 환율이 중심이라는 거고요. 각 문단마다 환율과 무엇의 관계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오른쪽에 정리해가면서 다 한번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1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면 물기가 없네요. 이렇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팔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역을 한다고 하죠. 해외와 외국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건데, 자, 수출 수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럴 때 어떤 수단으로든 결제를 한다.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팔면 당연히 결제를 하겠죠. 근데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원이 있겠고, 일본은 엔이 있겠고, 미국은 달러가 있겠죠. 각자 나라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한국 돈 준 다음에 물건 주세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돈을 갖고 거래를 할 텐데 그럼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바꿀 수가 없다면 사실 이 돈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어. 그럼 나한테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이익을 가지고서 뭔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무슨 이익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은 한마디로 뭐죠? 외환, 돈을 바꿔주는 거죠. 돈을 교환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외환이란 외국 돈, 외화를 뜻하며 외환시장은 각 나라의 돈을 여기 써있네. 제일 중요한 게 교환해주는 것이다. 왜 교환하는 거죠? 그 나라의 돈을 우리나라에서 바로 쓸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달러로 바꿔주거나 달러를 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외환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나라의 돈을 달러, 파운드, 달러나 파운드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대요. 세계 어디를 가나 달러나 파운드라고 하는 거, 영국의 파운드라는 이제 돈 단위인데 이거는 어디 가나 쓸 수 있는 건가 봐요. 와, 그럼 되게 좋은 거네?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달러나 파운드 등과 같이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화폐를 우리 뭐라고 한다? 기축통화라고 한다. 그럼 정리 다 했네. 기축통화가 뭐예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한다. 결국은 달러가 정말 좋은 거네요. 어디 가든 이걸 내면 뭔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문단의 주제는요. 외환과 외환시장과 기축통화의 정의. 우리 아까 포인트 잡을 때 거기에서 1번이 있던 거죠. 그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개념 아니었죠? 자, 우리 기축통화에 대한 거 아까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앞에 잠깐 갔다 올까요? 여기 있네요. 5번에 3번. 기축통화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즉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화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3번은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가봅시다. 자, 이번에 2문단이에요. A 파트네요. A가 나오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책에서 어디냐면 A가 8번 문제예요. 그래서 8번은 A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문단은 꼼꼼하게 잘 읽고 나서 8번 문제를 먼저 풀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자, A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교환할 때,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외환을 교환하는 곳인데 그걸 할 때 환율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한다는 거냐면
요 환율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환율이란 그러면 정의가 나와 있는 거네요. 환율은 한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한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미국의 1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1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 1,100원과 미국에 있는 1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등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US 1달러가 1,200원이라 표시되어 있으면 이 환율은 1,200원인 거니까 우리나라 돈 1,200원 주면 1달러 바꿔준다라는 것. 외환시장은 교환하는 곳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환율이 늘 고정되어 있냐? 그게 아니라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쉽게 말하면 환율은 늘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늘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는 거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야겠네. 각 나라 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 잘 나간다. 그럼 그 미국이 잘 나갈 때 환율과 미국이 요즘 좀 힘들다. 그럼 그럴 때 환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원화의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에서 1,300원을 올랐다. 그럼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달러가 1,200원이라는 것과 1달러가 1,300원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비교해봐요. 미국이 1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200원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1달러가 1,300원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 1,200원으로는 1달러를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 1,300원씩이나 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1,200원은 더 이상 1달러의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조금 하락됐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다. 이 원화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환율이 올랐죠,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위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라는 건 이게 지금 달러라고 하는 미국 돈인데 이거에 비해서 여기 써있는 우리나라 돈 원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원화라는 것들이 가치가 하락이 됐구나. 왜? 1,2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 갖고 못 사. 1,200원은 1달러만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 100원 더 얹어서 1,300원은 줘야 1달러를 주겠다 이런 거니까 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구나. 슬픈 일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사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율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잘 봐요.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알았죠? 자, 먼저 첫 번째 네모친 부분.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 정리해요. 항상 경제지문 나오면 이런 걸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헷갈려요. 해놓고 오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번 내신 시험에서 만약에 경화여 1학년 학생들은 이 지문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보세요. 뜻하고 이를 원화가 미국의 달러화에 비해 평가절하되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평가절하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뭐가 평가절하인데? 우리나라 원화가 1달러에 비해 절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즉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방금 얘기했어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평가절하라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자, 기억하세요. 넘어가죠. 자, 이제는 1,200원이면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00원 정도는 줘야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달러에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야, 이거 반대 상황이네. 조금 전에는 1달러에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었는데 이번엔 1달러에 1,200원에서 1,100원으로라는 얘기는 말을 좀 바꿔보죠.
환율이 내려가면 이런 뜻이겠네요. 그죠? 이제 1,2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이 아니라 1,100원 정도만 줘도 1달러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0원이 남는 거야. 야, 우리가 굳이 1달러 구매하는데 1,200원 줘야 돼? 아, 1,100원이면 됐지. 우리나라 돈 그렇게 싸구려 아니거든. 한 요만큼만 가져. 그리고 1달러 내놔. 이런 거거든. 야, 그러면 반대로 환율이 내렸다는 것들은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와 얘는 지금 어떤 관계있냐면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가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둘은 무슨 관계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반비례 관계, 그죠? 그러니까 요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건 뭐라고 한다? 평가절상. 아, 이거의 반대가 평가절상이구나. 뭐 요 정도는 안 적어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주제는요. 이 문단의 주제인데요. 환율의 정의가 나와 있고 환율과 원화 가치의 관계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어떤 관계죠?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가 A 부분이니까 여러분 책의 8번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A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럼 A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화 가치와 환율이 무슨 관계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건 사실은 2번밖에 없다. 그죠? 원화 가치와 환율이 뭐다? 반대다. 그게 반비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A에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 되게 쉬운 거죠.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내신 시험에서 이걸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푸셔야 되고 이 문제를 활용한다면 조금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푸시고 1달러를 얻기 위해 종전보다 100원을 더 내야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300원이라고 뭐야 100원 더 줘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즉 1달러짜리 외국 상품을 사려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많아진다. 슬픈 일이죠. 그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원화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요? 이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기존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정리하죠. 또 하나 수입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지금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내놔야겠죠?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내놓는 거니까 당연히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럼 수입해오는 상품의 가격이 올랐어.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당연히 안 사고 싶지. 비싼데. 비싼 걸 누가 사고 싶어? 싼 거 사고 싶지. 그러니까 원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 상품이죠. 이 상품에 대한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수입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살짝 뿌려서 지울게요. 이렇게 살짝 지웁시다. 이 수입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는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 비싸니까 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무슨 뜻이냐면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게 된다. 외환이라고 하는 건 외국 돈을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달러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1달러에 1,200원 하다가 1달러에 1,300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달러를 내가 구매하고 싶겠어요? 1,200원이면 사던 게 있었는데 이젠 1,300원이나 줘야 되는데 안 사겠죠. 그래서 이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상품을 사올 때 몇 달러의 물건을 사올 거예요. 그 나라 돈 몇 달러에 사올 건데 예를 들어 5달러야. 근데 5달러짜리 물건이 있는데 그 5달러짜리 물건이 1,200원이면 6,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환율이 올라 1,300원이래. 그럼 그 5달러짜리 물건이 이제는 1,300 곱하기 5 하면 6,500원이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1,200원일 때는 5달러짜리가 6,000원이었는데 1,300원짜리가 되면 5달러짜리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5, 3, 15니까 6,500원이니까 5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밑에 보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반대 상황이잖아. 예를 들어 1,200원에 1달러짜리 예를 들면 펜이 있는데 이 펜이 1달러였어. 근데 1,200원에 원래 샀었어. 근데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를 1,0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와, 평소 때 1,200원 주고 샀어야 되는 건데 이제 1,000원밖에 안 한다고? 그럼 막 사야지. 이렇게 되면 떨어졌으니까 물건을 막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환율과 외환의 어떤 외환에 대한 수요량? 이 두 개의 관계겠네요. 그래서 환율과 외환에 대한 수요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사실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때 잘 안 봤던 지문이라 좀 생소해 보이는 거지 하나도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자, 4문단 가보죠. 환율이 올라가면 또 똑같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출하는 상품은 어떻게 될까? 방금 우리가 수입에 대한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수출 상품은 어떻게 될까? 수입은 잘 안 하게 되는데 수출은 어떻게 되지? 반대 아닐까? 자, 보죠. 환율이 올라가. 자, 질문을 했어요. 그럼 대답을 하겠네요.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올라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아까 했던 얘기네.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외국 사람들은 더 적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의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죠? 예를 들어보죠. 아까 했던 거. 1달러에 1,200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제는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있을 때 1,2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1달러를 줬잖아요. 그런데 1,500원을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올랐어. 우리나라 돈이 이제 1,500원이나 줘야 이걸 할 수 있어. 그럼 걔는 똑같이 1달러를 내더라도 사실은 이 물건이 1,500원 올랐다고? 대박.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잖아. 왜냐하면 똑같은 달러 지불하고 나중에 이걸 팔게 되면 1,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지금은 1,200원짜리인데 물건 예를 들어서 뭐랄까 좀 비율이 좀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하면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00원이라고 그냥 좀 해볼까요? 2,400원 좀 늘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환율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2,400원으로. 자, 그러면 1,2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2,400원까지 환율이 오른 거야. 와, 미국 1달러가 이제 2,4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나라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2,400원짜리가 있다. 이 물건 자체가. 자, 그러면 이 2,4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기존에는 이게 1,200원이던 시절에는 2달러를 줘야 살 수 있잖아요. 2,400원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2,400원에 1달러만 이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 2달러 주고 사야 될 이 물건을 미국 사람들은 1달러만 줘도 살 수 있는 거야. 완전 이득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2,4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기존에는 2달러를 줬어야 돼. 그런데 이게 환율이 2배로 올라서 2,400원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1달러만 내도 이 물건을 살 수가 있네?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좋겠죠. 완전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적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적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미국 사람들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한 거냐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상품을 누가 사는 거냐면 외국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 우리나라 물건을 그 외국에 팔아야 쟤네가 사는 거 아니겠니? 그게 수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적어야겠네요.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상품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의 상품 수요가 아니에요. 해외에 우리나라 물건을 납품해서 그들이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 우리한테 달러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시중에 달러가 많아진다는 것들은 외화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 외화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당연히 외국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수출과 수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대. 그렇겠죠. 그래서 밑에 수출입의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수입과 수출이 너무 한쪽이 많은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환율이라는 게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환율이 너무 높이 올라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4문단의 주제는 환율과 수출 상품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개념 이해하셨죠? 오케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할게요. 1달러당 1,000원짜리였는데 이제는 1달러가 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5,000원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물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5,000원짜리 물건이 있다 칩시다. 이 5,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사려면 기존에서는 5달러를 줘야 이 물건을 살 수 있던 건데 이제는 5,000원을 대고 1달러랑 교환할 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5달러 낼 걸 이제 1달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물건을 더 사고 싶겠죠. 더 적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지불하고 많이 사게 되겠네요. 수출이 올라간다는 건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단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은 경제활동, 즉 외국과의 거래에서 그럼 여기서 외국과 거래하는 거 우리가 수입과 수출이라고 하잖아. 그 수입 수출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볼게요. 자, 환율은 경제활동, 즉 외국과의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일반 달러를 수출. 자, 포인트 첫 번째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야. 자, 이럴 때 우리 돈으로 바꾸면 1천만 원이 된다. 그쵸? 1,000원짜리를 1만 달러니까 곱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으로 올랐을 때 방금 얘기했던 환율이 올랐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건 시험에 늘 나온다고 그랬죠? 자, 1달러에 원래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1,2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1,000만 원 받던 것들을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같은 양의 상품을 수출을 해도 200만 원을 더 버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업은 수출에 더 힘을 쓰게 된다. 왜요? 기존에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달러당 1,200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건 뭘 버는 거죠? 달러를 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1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환율이 올라버리면 10달러가 12,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출을 많이 하고 싶겠죠. 따라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기업은 수출에 더 힘을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출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반대되는 거지? 환율이 오르면 같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번에 수입을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상황이야. 1달러당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1달러당 1,200원에 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수량의 상품을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으니까 이젠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외국 상품이 3달러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3,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3,600원을 줘야 살 수 있잖아. 즉 한마디로 나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격이 더 오른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수입은 뭐 하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수입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수출을 왜 많이 하는 거야?
수출을 하면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 달러의 가치가 현재 더 올랐으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부분만요. 수출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이 있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1달러당 1,200원, 2,000원을 하자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자, 환율이 올랐어. 내가 이제 수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출을 한다는 건 뭘 버는 거라고요? 달러를 버는 거라고요. 수출을 했어요. 내가 1달러를 수출을 했어. 그러면 1,000원이겠죠. 오케이? 자, 근데 환율이 올랐잖아. 그러면 기존 같으면 1,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하던 건데 나한테 1달러가 생겼고 이 1달러는 이제 2,000원의 가치가 생겼어. 그럼 나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돈을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왜? 1달러가 생겼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교환을 하면 2,00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존엔 1,000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럼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물건을 팔아서 더 많은 달러를 가져올 수 있겠죠. 수출을 하면,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수출을 하면 달러가 유입이 되니까 이 달러가 유입이 되면 더 많은 달러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원화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수입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외국에서 2달러짜리 물건을 내가 사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2달러짜리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2,000원을 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2,000원. 근데 2,000원을 내면 이 2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거든?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올랐어. 그랬더니 2달러에 얼마야? 4,000원이 되잖아. 2,000원이면 살 수 있던 걸 이제 4,000원을 내야 되는 거야. 너무나 나한테는 충격인 거지. 아니 예전에 이거 2,000원이면 1달러짜리 살 수 있었잖아요. 아니 2,000원이면 2달러짜리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이대로 하자. 그게 더 쉬우니까. 1달러짜리 물건 내가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젠 환율이 2,000원이니까 2,000원 내셔야 됩니다. 와 이젠 2배를 내라고요? 아이 물건 안 사요 안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수입과 수출은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죠.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어나게 되고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면 좋은 거 아니니?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지금 보니까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은 생겼는데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수입을 한다는 건 돈을 내야 된다는 건데 수입을 할 때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쓰는 돈은 없고 팔아서 버는 돈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돈이 쌓이게 되겠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과 무역수지라는 것들이 개선,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환율이 오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의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환율이 경제활동, 즉 외국과의 거래에서 한마디로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네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내려가고 반대 상황,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도 내려가고 수입은 대신 올라가겠죠. 이해했죠? 자, 6문단 갑시다. 환율은 국내외의 금리나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돼요. 아까까지는 환율이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 이제는 환율이 영향을 받는 거야. 약간 조금 개념이 달라. 자, 환율은 국내외의 금리나 주가에 영향을 받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을 때에는 외국의 돈이 몰려오게 된대. 자, 외국의 돈이 왜 몰려오는 거냐면 금리가 높잖아?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외국에서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한테 이자 더 많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란 얘기는 돈을 우리한테 빌려줘서 우리한테 이자를 많이 가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돈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이왕이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돈을 맡겨. 왜?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것처럼 외국의 자본도 금리 차에 따라서 수익을 얻으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 그들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뭘 빌려주겠어요? 달러를 아니면 원을? 당연히 미국 돈인 달러를 빌려주겠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왜? 이 기축통화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외국 자본. 그럼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는 환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래요. 자, 기축통화가 많이 들어와서 달러가 굉장히 많아졌어. 달러가 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화의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생기면 그만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던 돈도 이자가 높은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주가 역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금리가 높으면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거네요. 그죠? 여기다 정리해볼까요? 요건 좀 별개의 개념인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고 주가 역시도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6문단 주제는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문단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갑시다. 자, 환율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으로 경제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경제활동의 위험에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라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잘 세워야 돼.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정부는 환율과 관련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잘못하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 정책 수립할 때 정부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게.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거라면.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였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환율 상승으로 인한 현상은 무엇이 있는가? 선생님이 따로 표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도 정리해봐요. 자, 첫 번째, 환율이 올라가 그러면 그러니까 1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1달러당 1,300원이 됐어? 야, 이제는 1,200원은 가치가 없네? 1,300원 정도는 줘야 되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수출하는 우리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왜요? 같은 달러 갖고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는 상품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수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내려가요. 이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수출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뜻이고 수입을 한다는 것들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지출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출은 줄어들고 수익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수지상, 무역수지가 좋다라는 얘기 하겠죠. 하지만 주의할 건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수출한 결과 뭐가 들어와요? 달러의 유입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많은 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되니까 그 결과 외환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 지불해야 할 원화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죠? 1달러당 1,200원만 줬으면 됐는데 이제는 1달러당 1,300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이 줘야 돼요. 이런 얘기죠.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요거 얘기했던 거? 1달러에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1달러에 이제 2,000원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1달러짜리 물건을 사. 그럼 1달러짜리 물건을 살 때 1,000원이면 됐었어. 근데 이제 1,000원 아니고 2,000원 줘야 돼. 가격을 2,000원에 주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오르면 안 사죠. 그러니까 국내 수요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 개념들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고 잘 이해 안 가면 이게 무슨 얘기지?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문제 풀어보죠. 5번 문제예요. 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방금 뭐라 그랬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올라가고 수입은 내려가니까 개선이라고 썼죠. 여기 써있네요. 개선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 2번. 환율이 오르면 수입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한다.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국내 수요가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선생님이 항상 정리해놓고 문제 풀라 그랬죠? 정리하면 바로바로 보여요. 3번. 아까 얘기했네요. 4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요 얘기잖아요. 떨어지면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늘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원화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들은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고 요 맥락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늘어난다. 왜? 이제는 같은 돈 갖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였잖아. 같은 달러를 갖고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아까 외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 한마디로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맞는 말에 볼 수 있겠네요. 맞아, 5번이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졌어. 그럼 이자를 안 준다는 얘기잖아. 이자를 안 주는데 달러의 유입량이 많아졌다고? 아니, 이자를 안 주는데 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어? 이자를 많이 줘야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낮아지면이 아니라 어떻게? 높아지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예시 문제라서 이 문제 잘 이해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괜히 약간 좀 어렵게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자, 어떤 사람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수입 가격이 10달러인데 11,000원에 팔았대요. 그 얘기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다 쓸까요? 1달러에 1,0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1달러에 1,000원이었으니까, 아니, 1,100원이네요. 1,0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100원 정도의 뭐 이런 이제 거래를 했었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1개월 뒤에 주기로 했대요.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다 선생님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요걸 좀 지울게 얘들아.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의외로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판매자가 있다 칩시다. 판매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판매자가 누구한테 물건을 파냐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겠죠.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다는 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판매자는 외국에서, 이게 지금 외국이죠. 수입한 거니까 외국 상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 외국 상인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아마 사갖고 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자가 이 사람한테 지금 물건을 샀어요. 근데 얼마에 그러니까 이거를 팔을 때 11,000원이었으니까 판매자가 얘한테 사와서 얼마에? 10달러에. 그죠? 그러니까 10달러를 지불하고 얘가 물건을 사왔어. 그래서 내가 얼마에 팔았어? 1,100원이래. 11,000원에 판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요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며요.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면 내가 10달러를 지급하고 이 1,000원이니까 1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죠? 10,0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10달러를 주고 물건을 받아왔으니까 이해가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얼마지? 10,000원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한테 11,000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10,000원을 지불했어. 근데 나는 11,000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1,000원을 번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달러를 줬다는 얘기는 10,000원어치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 소비자한테 11,000원에 팔았으니까 11,000원이 나한테 생긴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1,000원을 더 번 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달 뒤에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럼 1,200원으로 올랐으면 이제는 10달러가 10,000원이 아니라 얼마지? 12,000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결국 얘한테 얼마를 준 셈이 되는 거예요? 12,000원을 내가 얘한테 주고 물건을 사온 거죠. 이해가요? 자, 근데 판매자한테는 내가 얼마에 팔았었냐면 11,000원에 팔았다고 얘기했잖아. 결국 나는 11,000원 받았고 12,000원을 냈으니까 난 1,000원을 더 낸 셈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다시 한번 정리요. 자, 처음에 얘가 10달러를 주고 물건을 11,000, 그러니까 10달러를 주고 물건을 받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지금 현재 10달러를 지불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와서 이거를 11,000원에 팔았으니까 11,000원에 팔았으면 이 소비자가 나한테 11,000원을 줬겠죠? 그럼 결국 나는 현재 10달러를 내고 11,000원을 받았지만 환율이 이때에는 달러당 1,000원이었으니까 이 10달러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던 거예요. 정리하면 나는 10,000원 내고 11,000원 받은 셈이니까 결국 나한테는 1,000원의 이익이 있었던 거죠.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제는 10,000원을 낸 셈이 아니라 12,000원을 낸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2,000원을 냈는데 나는 물건을 11,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나는 11,000원밖에 없는데 12,000원을 내게 생겼으니 내 돈 1,000원을 더해서 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1,000원을 손해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1,000원 손해봤다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마지막 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8번 문제는 아까 풀었으니까. 자, 이번에 환율 변동이 나는 건데, 보니까 A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했을 때인 거고, B는 환율이 올랐을 때니까,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됐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A보다 B, 즉, 환율이 올랐다. 이 얘기네. 환율이 오르면, 외환에 대한 국내 수요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 수요량이, 뭐야? 늘어나지 않았잖아. 국내의 수요량은 감소했잖아. 늘어난 게 아니네? 와우. 답은 바로 1번 나왔네. 너무 쉽게 문제 풀렸네? 자, 공부니까. 자, B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공급량이, 자, B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였잖아.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시장의 외환 공급량은 늘어난다. 아까 어디 있지? 외환의 공급량 늘어난다. 여기 써있네. 맞는 말이네요? 3번. 똑같은 외국 상품을 산다면 환율이 올랐을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1달러에 10,000원이면 1,000원이면 샀었는데 1달러에 1,200원이라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네? 이런 얘기니까. 맞는 말. 4번. A보다 B에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늘어나고 수입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뭔 얘기냐면 환율이 오르면 아까 어떻지? 수출은 오르고 수입은 내려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수출 늘어나고 줄어들고. 맞네? 여기 있는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다음 5번. A와 같이 환율이 낮아진 상황이 지속되면 낮아져.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왜? 환율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와 반대잖아? 그럼 얘는 현재 수출이 잘 안 될 것이고 수입이 오히려 늘어났겠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수출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 했어요. 끝! 여기까지. 자, 지금 선생님이 한 40분, 5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넘게 강의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조금 자세하게 강의하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가면, 자, 녹화 강의의 특징이죠. 계속 돌려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 반복해 들어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오시면,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대답 친절하게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내일은 신경세포라는 질문으로 만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